한다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은 뭐냐면 평균 변화율. 자,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난 이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머릿속으로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세요. 물론 요 위에는 또 다른 말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빠진 말은 뭐냐면 그래프 위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요. 얘가 중요한 개념이냐라고 물어보면 별로 안 중요한 개념이기는 해요. 알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평균값 정리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조금 중요해지기는 하는데, 일단 얘는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약간 보조 개념이에요. 보조 개념인데 왜 보조 개념이냐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미분계수를 정의할 것이기 때문에, 미분계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평균 변화율은 그에 비하면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긴 하지만 아무튼 약간 유도하기 위한 보조 개념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일단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곡선을 하나 그려놓고, 알겠죠? 뭐 직선도 상관없지만 그냥 곡선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는 거냐면 두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찍어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a, 라고 하면 요 함수가 fx라고 했을 때 fa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점이 b라고 하면은 요 점은 fb다 이렇게 좌표가 나올 거예요. 그치? 자, 근데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생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냐면 말을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값의 증분이라고 불러요. 어렸을 때 얘기로 하면 변화량 이렇게 부릅니다. x값의 변화량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델타 x 이렇게 써요. 알겠죠? 델타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D의 옛날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델타 y. 델타 y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y 값의 증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가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양은요 일단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은 수에서 큰 수 쪽으로 가면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하고요, 어떤 수에서 작은 수로 내려가면 감소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감소하면 숫자는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알겠죠? x값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양은 플러스라고 쓰는데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면 그건 마이너스라고 써. 자,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근데 이거를 여기에 있는 점들의 좌표를 가지고 써보면 b-a분의 fb-fa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좀 혼용해서 쓰면 이렇게 써도 돼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말로 할게요. b에서 a를 뺀 거니까 델타 x분의 이렇게 쓰는 건데, 요 위에 있는 값을 뭐라고 쓰는 거냐면 b 대신에 b라는 값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a에다가 델타 x를 더해서 나오는 값이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라고 써도 됩니다. 그치? 자, 어쨌거나 이렇게 쓰는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건 다 똑같은 표현이고 이걸 보고 이름을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부르는 거야. 외워야 돼. 알겠죠? 근데 머릿속으로는 이미지는 뭘 생각하라고요?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찍고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은. 됐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울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x는 a에서라는 말이 붙는데 이제 얘는 자, 미분계수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미분계수라는 거는 뭐냐면 갑자기 맨날 이게 생각이 안 나.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누구죠? 그건 종족 이름이에요. 우리 종의 이름이에요. 에디슨. 에디슨. 누구라고 했는데 무하마드 알리인가? 인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영향력 큰 사람이 그 사람을 하는데 2번이 누구게요? 몰라 이거는 예수. 그쵸, 예수님인 것 같잖아요. 내 생각에 1번 예수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약간 기독교 많으니까 아니면 석가 뭐 이런 정도 될 것 같잖아. 1번이 그거래요. 무하마드 알리. 이슬람교. 이슬람교.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공자님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4대성이 소크라테스 아무튼 있을 것 같은데 2번이 누구지 알아?
2번 정도 되면 적어도 예수님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았지? 근데 아니에요. 3번이에요. 예수님 3번. 이분 2번 그럼 내가 말하는 사람 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래요.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번은 이거 만든 사람이에요. 누구죠? 에이 말이 안 돼. 근데 이름 들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 뉴턴. 아. 네, 이거 만든 사람 뉴턴이에요. 이렇게 만들진 않았겠지.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지 않았을 건데 아무튼 뉴턴이 만들었어요. 네, 미분은 발명품이에요. 발명품. 알겠죠? 분석하는 도구로서 만든 거여서 뭐 문제 풀다가 뭐 이런 문제 풀었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관심이 확 갖는구나. 과학에 관심이 있었군요. 자,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대요. 알았겠죠. 뉴턴이 알았다고요?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 시대에. 와. 야뭘 먹어요. 뉴턴이 1700년대 사람인데 야, 기원전 1700년이 아니고 피라미드 만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생각을 했대요. 사람도 이건 맞는데 지구가 둥그니까 이거 글 본 적 있지 않냐? 이게 나도 잘 몰라요. 나 과학이 뭐 그거 아니까. 여기서 내가 사과를 던져. 아니면 뭐 뭔가를 던져. 대포를 빵 쏴. 여기 떨어질 거 아니야. 대포를 빵 쏴. 더 세게 쏴. 그럼 뿡 떨어질 거 아니야. 대포를 더 세게 쏴. 빵 떨어질 거 아니야. 대포를 더 세게 쏴. 빵 떨어질 거 아니야. 더 세게 쏴. 빵 떨어질 거 아니야. 더 세게 쏘면 오지 않을까? 뒤통수로. 인공위성.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이런 계산이 필요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 정도만 알면 돼. 진짜로 네가 쏠 일은 없잖아. 그치? 자, 만들었대요. 교과서에 나와 얘기. 됐어. 나와. 너네 교과서가 아니었나 봐. 자, 이런 거 하려고 만든 발명품입니다. 근데 이 사람만 만든 건 아니고요. 동시대 뉴턴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름이 뭐냐면 갑자기 이름 또 생각이 안 나네. 원래 세상은 1인자만 기억해. 아, 이 사람 느낌자야. 동시에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다, 네가 만들었다 이렇게 서로 싸운 거야. 이 사람도 천재야. 근데 이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이랑 이제 이 사람은 기호가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나 맨날 그 사람이 너무 기억을 못한다. 꼭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요? 수학자이자 법률가이자 그 시대는 뭐 일단 타이틀이 많아. 벤담이요? 벤담은 아니에요. 벤담은 국리주의자잖아. 그냥 뭐만 하면 국리주의를 외치는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자 보세요. 할게요. 그 사람 되게 맨날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맨날 기억이 안 나. 자 보세요. 할게요. 자,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아무튼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비슷한 생각이에요.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처럼 이번에는 뭐냐면 난 있잖아. 요 점에서 접선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근데 기울기라는 거는 점이 두 개가 있어야 구할 수 있거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잖아. 점이 두 개가 있어야 델타 x를 구하고 델타 y를 구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프에. 이 점을 내가 어떻게 추측해서 찍을 수도 없는 거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얘는 접선이니까 접점은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울기가 안 구해지는데 분명 접선이 존재를 하고 기울기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구하지를 생각해 본 거야. 근데 극한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녀석을 움직이게 만든 거야. 너가 점을 B라고 안 하고 x, fx야 이렇게 놓은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x를 여기 있는 점 A에 계속 가깝게 붙여보는 거야. 확 붙였어.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확 붙였어.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더 확 붙이고 계속 붙이다 보면 점점 누구에? 여기는 노란색 접선에 기울기에 수렴하는 값이 나오겠지. 근데 그 수렴하는 값을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부르고 극한값이라고 부르고 그럼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분계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 그러니까 내가 미분계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되냐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두 개를 다 쓴 거야. b를 x로 바꾸면 돼 얘들아. 알겠지? b를 x로 바꾸면 돼. 그래서 fx가 있는데 여기에서 fa를 빼고요. 이게 델타 y죠. 그 다음에 x에서 a를 빼고 이게 델타 x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붙여요? 얘가 델타 x가 0으로 갔다는 거는 x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a한테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x가 a로 갔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갖다가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지? 자, 이게 미분계수야.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맨날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쵸? 근데 지금 이 개념하고 정확하게 잘 같이 가지고 있으세요. 왜 이런 얘기를 열심히 했냐면 미분계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미분계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돼. 알겠죠? 미분계수라는 말이 싫으면 머릿속으로는 아 접선의 기울기 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미분계수라는 단어구나 이렇게 정의를 다시 하면 돼요. 머릿속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두 번째 표현도 있는데 이 두 번째 표현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 얘를 이용해서 써보면 이렇게 쓰면 돼. 자 근데 델타 x라고 쓰면 너무 글자가 그러니까 h라고 바꿔서 주로 씁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 다음에 f에 a 플러스 h에 마이너스 f a다. 자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이것도 f 프라임 a예요. 어떻게 쓴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a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 델타 x 대신에 h로만 바꿨고 그 h를 0으로 보낸 겁니다. 델타 x가 0으로 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두 개를 보고 우리가 다 미분계수라고 해요. 알겠죠? 배경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생각할 때. 알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좋고 예, 이 책은 이제 아주 핵심만 딱 적어놨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점 1번에 나오는 이 얘기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특히 미분계수 정의 써있는 거 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나와있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해보면 그냥 결과를 알고 있으면 돼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으면 이건 연속이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내가 A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그건 연속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왜 그러냐?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뭐 별건 아닌데, 봐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요. 근데 이때 x-a분의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알파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자, 연속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식으로 말해봐. 연속이 식으로 말해봐. 무슨 뜻이야? x는 a에서 연속이다. 식으로 말해봐. 뭐라고 쓰면 돼? fx가 a로 갈 때 fx는 누구랑 똑같다? a랑 똑같다. 그 얘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럼 봐봐. 자, 얘가 알파라고 나왔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누구를 곱할 거냐면 x-a고 그 다음에 여기가 fx-fa인데 여기다가 x-a를 곱할 거야. 그 다음에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할 거야. 이거 얼마 나올까? 봐봐. 얘 알파로 가지. 얘 누구로 가? 0으로 가지. a로 가니까 0으로 가지. 그럼 알파 곱하기 0이지. 둘 다 투명하니까 얼마예요? 답이 0이죠. 근데 이거는 x가 a로 가는데 a는 아니니까 약분해도 되지.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 fx-fa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자, 이게 0이라는 속인데 이 얘기는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a라는 한도값이 존재하면 fx라는 a랑 fa라는 a랑 똑같다는 얘기지. 증명. 네, 막 틀려 쓰긴 했는데 이게 증명이야. 몰라도 되는데 이 증명까지는 몰라도 돼요. 알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자, 지금 내가 보는 함수가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면 그 안에는 연속도 깔려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연속이 된다. 이 얘기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 벤 다이어그램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은 연속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영은 성립 안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 네 번째 얘기는 도함수예요. 또 물어봐야지. 도함수 정의가 뭐예요? 도함수가 뭐예요? 갑자기 흥미를 잃고 있는데 얘들 여기서 흥미를 잃으면 안 돼. 이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돼. 자, 도함수가 뭐예요? 미분 계수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가 도함수야.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계산 하다 보니까 짜증난 거야. 야, 너 짜증나. 하기 싫어. 나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A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A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게 만들고 싶어. 그게 이름이 뭐야? 도함수야. 그래서 이 도함수의 정의도 알아야 됩니다. 자, 도함수는 f'x인데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돼요. 됐죠? 옛날에 내가 니네들 2학년 때도 얘기했을 건데 내가 미분이 왜 재밌었냐면 그 전까지 배웠던 얘기들은 의미가 별로 없어. 인수분해 의미 없잖아. 그냥 계산하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얘는 이 말이 이게 식인데 수식인데 이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야. 야 지금부터 네가 미분계수라는 도함수라는 값을 구하려면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정의를 따로 해준 거잖아. 야 지금부터 이런 수식은 기울기라는 의미야 라고 얘기를 해주다 말이 통하는 것 같은 거지. 예, 그래서 대화되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재밌었어요. 알겠지? 자 봐봐. 재미를 강요하는 건 아닌데 재미를 강요하는 건 아닌데 대학에 가고 싶으면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밑에 건 얘네들 다 할 줄 알아. 예, 미분하는 건 다 할 줄 알아. 그래서 요 내용만 딱 기억하라고. 미분하는 방법하고 요 내용만 딱 기억하라고. 야 이거 외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빨리 외워. 못 외웠으면 거기 막 형광색이라도 칠해가면서 빨리 외우라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서 풀어보는 건데 해볼까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보세요. 자 일단 그냥 한 번에 쭉 설명했으니까 무슨 문제들이 있나 한번 개념 1번부터 하나씩 봅시다. 1번. 자, 첫 번째 문제는 보니까 함수 fx가 있는데 함수 fx에서요.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x 플러스 2가 있고 마이너스 fx가 있어요. 아이고 잘못 썼다. f가 있어요. 자, 이거를 계산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4x다. 자,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나한테 갑자기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f'2를 구하래요. 이거를 주고 f'2를 구하래. 그럼 f'2를 구하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아, f'2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2 플러스 x에서 f1을 뺀 다음에 이걸 얼마로 나누면 돼? x로 나누면 돼. 그 다음 여기에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면 돼? 0으로 가면 돼. h가 x로 바뀐 거밖에 없어요. a가 2가 된 거예요. 그치?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나한테는 뭐로 보이냐면 x가 0으로 가는데 얘를 가르쳐줬잖아. x의 세제곱이고 플러스 6 곱하기 x의 제곱이고 플러스 그 다음은 14x고 얘를 x로 나누는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지. 그치? 이거 약분되고 제곱이고 이렇게 될 거고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만 남아요? 14만 남죠.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14예요. 이렇게 풀라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이건 진짜 너무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말했지만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풉니다. 알겠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2번은 자, 두 번째는 fx가 x의 제곱 플러스 인데 자 이제 이 내용을 봐봐.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의 1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이나 자 요거 계산을 하래요. 근데 이거를 보자마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뭔 소린지를. 이게 뭔 소리야? 1에서의 뭐?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기울은 f 프라임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f'1을 구하려고 해보니까 여기다가 수식을 대입하는 것보다 나는 무슨 방법을 배웠냐면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치? 얼마예요 이건? 이건 할 줄 아니까 설명 안 해도 되죠. 2x예요. 그럼 f'1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x에다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얼마? 2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2점일걸요? 그치? 예,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2점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제 3번인데 3번은 이거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설명을 하나 해줄게요. 봐봐. 나 보여? y는 너 먼저 대답해봐. fx랑 gx를 곱했어. 다른 건 다 쉬운데 요거 곱한 것만 조금 미분법이 달랐죠. 그치? 자, 곱한 식을 미분하래요. 그럼 전개하지 말고 그냥 미분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냥 쓰죠. 더하기죠?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는 미분해서 곱하죠. 이렇게 미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은 fx라는 관계식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2고 이거 전개하지 말라는 뜻이야 얘는. 그 다음에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고 자 이거를 미분해가지고 f'2를 구하래요. 그럼 f'(x부터 먼저 구하면 얘 미분하면 2x 뒤에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에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2 곱하기 x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전개 안 해도 된다. f'2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4고요. 곱하기 4, 2, 2니까 4죠. 네, 4니까 5고요. 그 다음에 5죠. 그래서 16 플러스 25예요. 답은 됐죠? 예,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당연히 4점이죠. 그치? 아니 3점이죠. 4점일 리가 없죠 이게. 자, 그 다음에 4번 중요해요. 4번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거기 fx라고 써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x는 2라는 값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때 a, b 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죠. 그치? 그 밑에다가 써요. 그냥 별거 아닌 내용인데 별거 아니지만 나오면 예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자 나한테 fx를 누가 줬어요. 근데 이 fx가 구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는 gx, 하나는 hx. 얘는 예를 들어 x가 a보다 작을 때고 이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알겠죠? 그리고 참고인데 여기에서 gx하고요. 그 다음에 hx는 다 얘네들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미분이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에서는 가능한 함수라고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얘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얘도 1차 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하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자, 이게 나누어지는 점이죠. 나누어지는 지점에서도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문제를 풀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야 일단 이거부터 하자. 니네들 외웠나 보자.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뭐지? x는 a에서 뭐라고 이게? 아까 했어. 3번에 했어. 3번.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이 뜻이랑 똑같은 뜻이야 얘들아. 알겠지? 자,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에는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이미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내 말 들어봐. 그러면 얘랑 연속이 돼야 돼. 그러면 a에서의 자극 하나도 a에서의 우극 하나고 함수값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미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대입한 게 극한값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되는 거냐면 G에 있는 얼마예요? G에 있는 H, A랑 같은 값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걸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뭘 해결한 거예요? 얘는 연속을 해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 녀석이 x가 왼쪽에서 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랑 x가 오른쪽에서 가까워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접선으로 나와야 되고 그치? 그거는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구한 미분계수들이 서로 같은 값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쓰면 왼쪽 거 미분한 다음에 어차피 미분 가능하니까 극한값이 똑같아요.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이렇게 둘이 서로 계산을 하세요. 그럼 이제 드디어 미분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만족하게 문제를 푸세요.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미지수를 찾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게 일반적인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 A에서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fx의 도함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망설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봐봐. 자, A에서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미분을 일단 해야 돼. 그러면 얘는 그냥 미분하면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x가 a보다 작을 때는 g'x인 게 당연해요.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클 때는 당연히 h'x인 게 당연합니다. 알겠죠? 근데 a에서 등호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건 아직 요 조건을 만족 안 했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함부로 등호를 붙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 등호를 붙이고 싶으면 요걸 만족하면 등호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 등호를 붙이면 안 돼. A에서는 미분계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다만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 주면 그때서야 등호를 붙여서 A에서의 미분계수 값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야. 됐니? 이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명확하게 알고 있읍시다. 알겠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어보자. 보세요. 그러면 2에서 이제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니까 1번 계산은 2를 대입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계산은 4 플러스 b가 되죠. 자, 이게 서로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a 마이너스 b가 있는데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6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분을 할게요. 그냥 자, 미분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2라고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등호 붙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자, 그런데 일단 2보다 큰 쪽에서 구한 미분계수 값인 마이너스 4 플러스 a라는 값이 있는데 그게 2보다 작은 쪽에서 구한 미분계수인 2랑 같아지면, 그래서 요게 a 값이 얼마라고 나오고 6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a가 6이니까 여기다 6 집어넣으면 12니까 b도 얼마예요? b도 6인데, 그래서 a랑 b가 둘 다 6이라고 결정이 되면, a랑 b가 둘 다 6인 게 결정이 되면 등호를 붙여도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완벽하게 정수가 구해진 거죠. 됐죠? 뭐 이 문제야. a랑 b랑 둘이 서로 그냥 구해서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이야 36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 내용을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이 문제는 바라보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준 거야. 뭐가 중요하다고?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x는 a에서 무슨 속이야? 연속이야. 그 얘기를 해준 거야. 이 문제 때문에. 아니, 그걸 확인하려고 이 문제를 만든 거야.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재밌는 것들 한번 하나씩 풀어봅시다.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지금 내가 풀라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9번. 알겠죠? 지금 풀라는 거 한번 풀어봐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기분 나쁘면 재미없으니까 5번하고 9번하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그냥 그 다음 페이지는 그냥 평균 변화를 얘기는 그냥 이 정도만 합시다. 여기는 그렇게 시험에서도 많이 다루는 주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7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좀 줄 테니까. 17번. 노파심이 막 생기네. 큰일 났네. 왜요? 니네들 못할까봐. 19번? 걱정돼. 잘하는 애들은 진짜 빨리 풀 건데. 자, 보세요. 21번. 일단 요거 5개만 먼저 한번 해볼까요? 22번까지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죠? 자, 요거 5개 먼저 해봐요. 자, 기초 학력 테스트입니다. 알겠지? 자,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22번 확인해보고.